네, 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정강민입니다.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전세는 법적으로는 전세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좀 많이 걸어서 월세를 거의 안 내는 형태를 간용적으로 전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전세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아무튼 간용적으로 보증금을 많이 걸면 전셋집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 전세라는 거죠. 일단 정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는 그냥 보증금이 많은 임대차입니다. 이점부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에이, 나는 안 당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세 사기 당하시는 분들은 바보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전세를 알아보는 당신이 당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경매회사 다니면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나오는 경매 물건을 정말 많이 보고, 지금도 한 달에 몇십 건씩 또는 몇백 건씩 보면서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전세금, 목돈을 못 돌려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세 사기의 끝은 대부분 이렇게 경매 또는 공매로 또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고 쫓겨나거나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집값보다 비싸게 낙찰 받는 것이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 안 당하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보통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신축 빌라에 전세 알아보시는 분들, 일단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축 빌라를 가면 대부분 정말 깨끗하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요즘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일부 아파트들도 몇 억씩 뚝뚝 떨어지는데 빌라는 더 심각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이 신축 빌라 전세이다. 그럼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라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냥 아무 문제 없겠지 하고 계약했다가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공인중개사들도 전세 사기를 가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 믿고 들어가 봐야 아무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공제증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의심하셔야 합니다. 공제증서 보여주면서 사건 터져도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말 하시면서 공제증서를 복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런 것까지 주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20대 때도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 공제증서만 맹신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내가 꼭 손수 알아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세 들어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를 의심하라입니다. 보통 전세 사기 일어나는 곳들을 유심히 보면 전세가,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곳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역전세라고도 하는데 제가 신축 빌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시세를 파악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나와 전세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인근 유사한 빌라의 시세를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들어가려는 빌라의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 보증금이 9천이다. 그럼 인근 유사한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 보증금을 알아보십시오. 주위를 알아보았는데 유사한 빌라의 매매가가 8천이고 전세가 보증금이 6천이다. 이러면 들어가시길 재고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부동산의 매매가를 직접 알아보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매매가, 그러니까 집값이 8천이고 전세가 보증금이 9천이라면 이 집은 나중에 경매에 나왔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집값보다 내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받지 않게 되고 결국 임차인이 8천짜리 집을 9천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거나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나의 전입신고 날짜보다 같거나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재고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내가 한 전입신고 날짜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누구한테든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보통 뭐 먼저 하시나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딱 봤을 때 내 전입신고 날짜보다 같거나 빠른 다른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재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에 나왔을 때 그런 선순위 권리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시세도 알아봤는데 전세가 보증금보다 훨씬 높고 등기를 봤을 때 나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 이때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이게 물론 압류로 등기에 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세금 체납은 집주인 본인이 아니고서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 하실 때 반드시 집주인한테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좀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안 보여준다. 그럼 또 재고하셔야 되겠죠. 경매에 넘어왔을 때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랑 당해세, 그러니까 종부세랑 재산세 등은 먼저 배당이 돼서 내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라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든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증보험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으시거든 전세 보증보험이 들어지는지 안 들어지는 집인지를 알아보십시오. 알아봤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다. 그러면 또 재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를 주의하시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재산은 내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의, 식, 주 중에 주잖아요. 평생 내가 어디 살아도 살 것이고 이것은 어쩜 내가 알아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 많을 거예요. 왜 그 많은 집 중에 전세 사기집 들어가서 당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를 맹신해서든 집이 너무 이뻐서든 회사랑 너무 가깝고 가성비 좋은 집이라 생각했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의심되는 단 한 가지 사항이라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보증금을 좀 작게 걸고
월세를 좀 더 많이 내더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 정도 최우선 금액, 보증금은 보호해주자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시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밀억제권역을 비롯한 용인시와 하성, 세종, 김포는 4,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력시와 강주시, 안산, 파주, 이천, 평택은 2,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우선 담보물건의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나열해 드린 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경매에 나와도 이 금액은 먼저 최우선으로 주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만 딱 보증금으로 거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해서 사십시오. 만약 그게 안 되는 집이다, 그럼 또 재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집도 많잖아요. 다만 등기부 등본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건물은 건물의 거주 중인 모든 사람들의 보증금을 전부 합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선순위 보증금을 꼭 체크해야 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당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